일단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2024년도 기준점은 일단은 전망이 좀 중요하겠죠. 전망 2024년도 전망 코스피 코스닥 이게 대망이죠. 이게 근거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금리 인하가 4번이 된다면 미국 지금 현재 금리가 이제 5.5%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4번이 인하가 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 인하가 4차례가 된다면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는 대략 2.5%로 내려오게 돼요. 2.5%. 그래 2.5%로 내려오게 되면은 2.5%로 내려오게 된다면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그리고 단기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좀 더 낮아지고 장기채권 이자율이 원상태로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이 외환자본이라죠. 외환자본이 그럼 다시금 이 고수익 부분으로 조금은 좀 성격이 바뀐다는 거죠. 성격이 변경이 되는데 이때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마켓으로 외환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현재 디스카운트 매우 싸다. 그리고 두 번째 외환자본이 자본이 유입이 되면 거래량에 대한 변동폭이 높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마켓의 매력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 인하시 차이가 별로 없게 되면 외환자본은 빠르게 유입된다. 외환자본이 빠르게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이때 상승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정치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2024년은 미국의 대선이 앞두고 있어요. 있고 지금 미국의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 높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지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 우위나 그리고 또 이러한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시킬 만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뽑아낸다. 그래서 부양 정책을 내세울 텐데 이때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승이 가능하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내년에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갈 거다. 이유는 물어봤을 때 이유에 대한 근거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걸르시고 우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마을 저 박대훈 대표가 확실하게 예상하건대 2024년 전반 코스피 코스닥은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라면 내년에 미국 금리가 인하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현재 매우 싸기 때문에 외환자본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높아지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것을 알기 때문에 신흥국 마켓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구매력들이 상승이 되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에 대한 이 금리 차가 완전히 없어질 때에는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 경제학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도 24년도 미국 대선 시 공화당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는 때를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내세울 게 부양 정책을 내세울 거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올 한해 2023년도까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랐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내에서 좀 인기 있는 테마는 무엇이 있었는지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로 좀 넘어와서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의미 있는 반등은 없었어요. 1월 달에서부터 7월 달까지에 대한 상승 사이클은 이어왔지만 단 3개월 만에 이 지수에 대한 낙폭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닥 지점이 2200pt에서 올 한 해 동안은 지금 현재 2500pt로서 지금 11월 달을 끝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300pt 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23년도 코스피는 300pt 밖에 못 올렸고요. 300pt 밖에 상승을 못했고
그리고 월봉 기준으로 수익률은 10% 내외로 마감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나가는 테마주들은 더 갔겠죠. 뭐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좀 더 많이 갔고, 지금 현재 벤치마크인 코스피가 10% 올랐을 때 이러한 좀 인기 있었던 테마주들은 거의 한 30% 넘게 50% 넘게 시장을 좀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를 제외한, 배터리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코스피를 벤치마킹 했을 때 이 정도 내 개별 수익률들이 연간 대비해서 10%에서 20% 내외로 좀 많이 상황이라든지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피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1월달부터 7월달까지에 대한 상승 랠리는 컸지만 8월달부터 뭐 이스라엘 하마스 뿐만 아니라 긴축발에 대한 악재에 대한 낙폭이 너무 컸었고, 사실 올라간 거는 얼마 되지 않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150pt 정도 올랐고, 수익률로 봤을 땐 11% 정도 상승한 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벤치마킹으로 생각을 하시면, 내가 투자했던 종목이 올해 인기 테마주였다, 뭐 배터리 관련주 아니면은 뭐 전기차 관련주로 일맥상통해서 잘 먹고 들어갔다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좀 이겼을 것이고, 이외의 테마주를 담으셨던 분들은 정말 수익적인 면에서 많이 좀 지치고 힘든 그러한 컨디션을 보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조금 이런 식으로 갔고요. 오늘 조금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새벽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 4시에 연준 베이지북이 좀 스탠바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설도 함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대한 이러한 흐름을 보고 나서 좀 증시가 방향을 좀 잡지 않을까,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4시 이후에 다우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좀 갈피를 좀 잡으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줄 거고, 지금 현재 올라가는 섹터들은 몇 개 안 돼요. 비트코인 관련주, 지금 글로벌 금융그룹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 가격이 내년에 1억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 스탠다드 차타드라는 그룹이 내년에 비트코인이 1억에 도달할 것이다. 그 근거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가 1월에 ETF가 승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꽤 있죠.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 프로젝트를 제작 및 운영 중인 위메이드, 우리기술투자,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두나무가 사실상 업비트 거래소, 코인 거래소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간접 관련주들,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위지트,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 T사이언티픽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운영사인 빗썸 홀딩스 기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간접적인 관련주죠.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전부 다 지분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이고, 실질적으로 코인을 운영하고 있고 웹3라든지 이러한 이 비트코인 코인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위메이드, 그리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관료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올해 비트코인이 150% 올랐을 때 월봉 기준으로 사실상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추천주로서 계속 드렸었죠. 추천주로서 계속 살펴봤던 것들이, 저희 카페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무료 추천주를 이렇게 드렸는데 많이 드리진 않았어요. 저도 계속해서 여러가지 부분에서 좀 일이 많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55,000원을 드렸고 그리고 56,000원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라든지 재료는 VIP 관련해가지고 했지만, 제가 11월 9일 목요일날 드렸네요. 11월 9일 목요일날 추천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월 9일이 한 이쯤 되나요? 11월 9일이 딱 이쯤 되네요. 11월 9일 날짜로 추천주를 이렇게 드렸는데, 추천드린 날 기준으로도 주가지수가 빠지지가 않고 있죠. 주가지수가 이게 한방제로로 보고 있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뭐 위메이드가 진짜 단발적인 상승 재료다 그렇게 보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수록, 그리고 비트코인 ETF 관련 승인 여러 가지에 대한 이런 이슈거리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될수록 위메이드에 대한 상승 동력은 받쳐줄 것이고, 추가적으로 지금 게임 관련 해가지고도 지금 현재 많이 호재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게임 여러가지 운영 부분 완화라든지, 아니면 위메이드 자체적으로 게임 부분 순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고점이 아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 원래 같은 경우 최고점이 20만원이었어요. 20만원 부근에서부터 진짜 쭉쭉 내려 꽂았지만 지금 바닥 지점에서 매집하기에는 아주 적당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천드렸던 게 우리기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추천 종목을 보게 되면, 제가 11월 13일 날 드렸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11월 9일, 그리고 11월 13일 날 제가 아예 올렸죠. 우리기술 투자 매수가는 5,300원, 5,390원에 진입하는 거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기술 투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에 대한 방향이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도 지금 당장 뭐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들이 몇 개가 안 돼요. 사실은 올라갈 수 있는 테마주들도 몇 개 안 되고, 그나마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한 뭐 이슈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조금 눈여겨 보시면서 주식 접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에이티나 인베스트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곧 있으면 이제 출시가 되죠. 사이버트럭 공식 출시 예정과 중국 내 판매율 증가에 따른 테슬라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들이 다시금 올라가죠.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 금양, LNF 관련 2차 전지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누적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나 686만 7천 대로 집계된다. 모델 Y가 계속해서 판매율이 1위를 찍고 있는데, 지금 사이버 트럭이라는 새로운 자동차가 출시를 예정이기 때문에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가 단발적으로 조금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비트코인 관련주, 사이버 트럭 관련주들이 지금은 현재 두각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테마주들을 좀 정리하시는 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새벽 4시에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새벽 4시에 연준 베이지북과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 여부를 앞두고 있을 때 제롬 파월에 대한 연설이 상당히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다시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하나를 좀 보고 올 텐데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뉴스를 보시게 되면 월가에서도 사실상 조금씩 낙관론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월가의 낙관론 솔솔 나오고 있다. 미국의 증시가 내년 사상 최고치를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월가 낙관론 솔솔. 내년 사상 최고치에 대한 이유는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2024년도 왜 대세 상승이냐, 혹은 진짜 신고점 갱신 가능성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 이것만 주목하시면 돼요.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상승에 대한 재료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증시는 좋을 수 있어요. 업종으로 봤을 때에도 다우존스 산업 월봉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랑은 달라요. 컨디션 자체도 다르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이렇게 똑같이 뺐어요. 똑같이 작년도에 이렇게 뺐는데 얘네들은 올 한해 1월 달부터 진짜 말아 올렸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신고점을 논해도 될 분위기죠. 그쵸?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다우지수 올해 안에 신고점 찍을 수 있다. 올해 안에 신고점 찍을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우존스는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다우라든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올 한해, 작년도에 뺐던 거 올 한해 다 말아 올리고 있고, 신고점을 앞둔 이상에서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 갱신 가능성을 좀 앞두고 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컨디션이 다르냐 이건데, 컨디션이 왜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과 다우 나스닥이 컨디션이 다른 이유 너무 쉽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 한해 이 미국 금리가 기준금리죠. 기준금리가 사실상 5.5%죠. 5.5%를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던 부분,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그 국채금리가 최고치를 기록을 한 바 있고, 이 때문에 유동성, 세계적인 자본 흐름이 전부 뭐를 샀냐면 달러를 보유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 내 자산에 간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다우 나스닥의 상승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한국은 다르죠. 한국은 다르다. 왜냐하면은 이유는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극심했어요. 디스카운트가 극심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무차익 공매도의 놀이터가 된 점을 들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금리 기준금리 차로 인한 외환 자본 유출. 아무래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큰손 투자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 이러한 투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아 신흥국 증시, 중국, 일본, 일본, 그리고 한국 등등등 아시아 투자를 하면 아시아 투자에 대한 비중을 낮추는 거죠. 낮춘다. 왜? 이유가 없죠. 투자할 매력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공매도까지 내년까지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이상 매수가 하지 않는다. 매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매도로 그나마 신흥국 증시에서 놀이터로 좀 놀았는데, 공매도까지 금지시켜버리니까 그럼 투자 안 해. 우리 거래량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이 월봉 기준, 다우 지수 월봉 기준이 이렇게까지 상승할 때 국내 차트만 보시더라도, 국내 지수만 보더라도 이러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기준금리 차가 별로 없다, 기준금리 차가 없었고, 그리고 국내 공매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국가 자체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좀 운영만 했었다라면 이 부분까지도 올라갔을 거예요. 3,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갔을 텐데, 한국은행에서 일단은 기준금리 너무 안 올렸어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너무 더디게 했다라는 게 좀 한국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이게 원흉이 될 수 있었겠죠. 원흉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다우랑 나스닥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올 한해 작년도 여러가지 부분에서 기축통화국을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신흥국 마켓이 이 프리미엄 마켓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후발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2024년도 기준점은 일단은 전망이 좀 중요하겠죠. 2024년도 전망, 코스피 코스닥, 이게 대망이죠. 이게 근거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에 금리 인하가 4번이 된다면 미국 지금 현재 금리가 지금 5.5%입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4번이 인하가 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코노미스트들이 금리 인하가 4차례가 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대략 2.5%로 내려오게 돼요. 2.5%. 그럼 2.5%로 내려오게 되면은 2.5%로 내려오게 된다면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겁니다.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그리고 단기 채권에 대한 이자율이 좀 더 낮아지고, 장기 채권 이자율이 원상태로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 이 외환자본이라 하죠. 외환자본이 그럼 다시금 이 고수익 부분으로 조금은 좀 성격이 바뀐다는 거죠. 성격이 변경이 되는데, 이때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마켓으로 외환자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유는 한 가지죠. 지금 현재 디스카운트 매우 싸다. 그리고 두 번째, 외환자본이 유입이 되면 거래량에 대한 변동폭이 높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의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마켓의 매력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지금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 인하시 차이가 별로 없게 되면 외환자본은 빠르게 유입된다. 외환자본이 빠르게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이 이때 상승이 가능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정치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2024년은 미국의 대선이 앞두고 있어요. 지금 미국인들의 미국의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 낮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지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 우위나, 그리고 또 이러한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경제를 회복시킬 만한,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뽑아낸다. 그래서 부양 정책을 내세울 텐데 이때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상승이 가능하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이게 내년에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갈 거다. 이유는 물어봤을 때 이유에 대한 근거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걸르시고, 우리 주식 투자 마을에서는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마을. 저 박대훈 대표가 확실하게 예상하건대 2024년 전반 코스피 코스닥은 올라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라면, 내년에 미국 금리가 인하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현재 매우 싸기 때문에 외환자본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거래량이 높아지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것을 알기 때문에 신흥국 마켓의 매력도가 높아지고,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구매력들이 상승이 되면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에 대한 이 금리 차가 완전히 없어질 때에는 당연히 코스피 코스닥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 경제학적으로 따져봤을 때에도 24년도 미국 대선 시 공화당의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는 때를 봤을 때에는 여기에서 내세울 게 부양 정책을 내세울 거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조금은 고객님들과 구독자님이 이해하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전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많이 올 한해도 많이 힘드셨고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잘 굳건히 견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업체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 어려운 진짜
진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견디게 해주셨던 저희 고객님들께 사랑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저희 고객님들 한 분마다 정말 사랑하고요. 그리고 VIP 2기 멤버 계속 모집을 해야 되겠죠.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년에는 이러한 전망들이 좀 밝기 때문에 함께 가보실 분들을 좀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고,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